네, 집하고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원입니다. 네, 지금 집값이 한참 뭐 사실은 수도권은 오르고 있다고 하고 지방이랑 양극화 심하다는 이런 내용들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금리가 오르는 탓인지 집값이 하락세가 너무 심해서 지금 영끌족들이 좀 고생하고 있다는 내용 관련해서 집값 내려가고 있는 내용 관련해서 한번 오늘 김여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가 뭐 앞서는 사실 뭐 양극화가 심하고 지방 미분양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아니나 다를까 지금 영끌족들은 진짜 막 곡소리가 날 정도로 네. 지금 싼 아파트들이 오히려 더 내리고 있다. 네. 뭐 순식간에 지금 5억대가 3억 아파트까지 내렸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어떤 네. 내용인가요? 이게 호가가 내린 것도 아니고 실거래가가 네네. 2년 전에 비해서 음.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렸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사례들을 보면은 네, 뭐 영끌족 몰린 동네들이 사실 그 당시 통계를 분석해 보면 네네. 뭐 소위 말하는 노도강이나 뭐 네네. 금관구 이런 지역들에 좀 많이 금관구. 몰렸었어요. 네네. 아무래도 그때 대출에 대한 그 제약이 많았었는데 네네. 대출 받고 무리 없이 좀 살 수 있는 2030 음. 세대들이 살 수 있는 지역들이 그 지역이다 보니까 그때 좀 많이 거래가 되면서 가격도 많이 올랐었는데 네네. 그랬던 아파트들이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네.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대출 비중이 높은 분들이 많으셔서 네네. 이거를 굉장히 급매로 많이 내놓으면서 거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네네. 상황입니다. 아, 네. 지금 보니까 도봉구 방학동도 보니까 2022년에 지금 뭐 새로 해가 바뀌었지만 불과 그때만 해도 뭐 6억 9천만 원에 되던 게 지금 지난해 12월에는 5억 3천만 원의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불과 2년 만에 2억 이상이 떨어졌고 네. 또 서울 금천구 독산동 주공 14단지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니까 전용 면적이 38이니까 실평수 15평 아파트 같은데 이거는 지금 3억 2천부터 호가가 형성돼 있는데 네. 2년 전에는 5억 3천만 원에 실거래가 됐다고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진짜로 2억이 떨어지니까 여기 대출 받아서 샀던 그 영끌족들은 이제는 어떻게 감당할 방법이 없네요. 그렇죠. 이제 높아진 이자 부담도 그렇지만 네. 당분간은 차익이 생길 거라는 기대감도 없다 보니까 네네. 이제 급매로라도 내놓는 상황이고요. 네네. 또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네네. 근데 신축은 가격이 좀 많이 높으니까 네네. 신축이 대 재건축 쪽으로 많이 관심이 쏠렸었는데 네네네. 최근에 재건축이 뭐 분양가가 높으면 이제 분양이 안 되고 공사비는 네네. 또 높고 이런 상황 때문에 재건축의 메리트가 좀 떨어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더 이제 그런 쪽에서 이렇게 호가가 많이 내린 매물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KB 부동산이 이제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을 보면 매매가가 전체 다 하락을 했네요. 또 지역별로 보면 인천을 제외한 5개 강역시가 전체 하락했고 인천은 아마 검단 그 5호선 연장 호재 때문에 네, 지금 다른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반짝 잠시 맞습니다. 유일하게 검단이랑 김포만 전국에서 안 내렸다 네. 이런 게 있던데 그 위에는 보니까 어쨌든 평균 0.02%부터 시작해서 뭐 다른 지방 전북 같은 경우는 0.05% 하락하고 뭐 더 많이 하락한 지역도 있고 이러네요. 네, 네. 근데 이런 원인들을 조금 분석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인구 소멸 이야기가 다른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네. 위원님도 인구 소멸 관련해서 위원님이 조금 분석을 해보신 게 있다고 네. 하는데요. 좀 그러면 인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잠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정해져 네. 있잖아요. 땅이 정해져 있고 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도 정해져 있는데 네네. 뭐 수요가 인구니까 네. 인구 또는 세대수니까 네네. 인구나 세대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해야 가격들도 네네.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거지. 네네. 이게 좀 많이 줄어들면은 반대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데 네. 보시는 그래프는 인구 네. 수에 대한 추이입니다. 네네. 근데 보시면 이제 2021년을 정점으로 해서 네네. 그 이후부터는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전국적으로 인구가 이제는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네네. 상승하고 있긴 해서 네네. 지역별로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다음 장을 보시면 네네. 지역별로 이제 어느 인구 감소가 20년 전과 네네네. 지금을 비교해서 20년 동안 얼마나 증감했는지를 네네. 나타내는 건데요. 보시면 놀랍게도 서울이 가장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었어요. 그러네요. 지금 85만 명 정도 예. 인구가 줄어든 상황이고 뭐 부산처럼 큰 대도시에서도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도시 위주로 감소세가 높네요. 네, 높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반면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340명 조금 더 밑으로 내려주시면 네네네네. 340명 정도까지 인구가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네. 보시면 그래서 전국을 수도권과 그렇지 않은 지역, 수도권 외 지역들을 나눠서 보시면 네네. 수도권 쪽에 2003년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인구가 더 적었었는데 네네네. 이제는 반 이상이 수도권에 이렇게 몰려 살고 있다라고 네네. 나오고 있고 네네. 수도권 중에서도 예전에는 사실 서울 인구가 좀 많았어요. 44.6%였는데 네네. 이제는 경기도 인구가 52.4%, 네네. 서울은 36.1% 정도라서 수도권 그리고 그 중에서도 경기도의 인구가 많이 네. 늘고 있다. 네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포함이면 부산도 지금 인구가 줄고 있고 소위 말해서 전남, 전북, 경북 다 줄고 있는데 네. 이런 줄어든 인구가 이쪽에 조금 유입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죠. 네네. 경기도나 뭐 이런 쪽으로.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 일하러 오는 인구 많다 이런 여러 가지 뭐 다큐멘터리도 많던데 네. 너무 수도권 가밀 현상이 지금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네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실 이제 20대에서 50대 인구들이 네네. 소득도 계속해서 좀 많고 소비도 많은 네네. 인구라서 네네. 지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사실 네. 60대 이상도 60세만 해도 젊긴 하지만 그래도 네네. 상대적으로는 뭐 소득이나 소비가 조금 떨어지는 그렇죠. 연령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보시면 20대에서 50대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들이 또 서울, 경기, 인천 네네. 수도권입니다. 또 수도권이네요. 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체 60.86%가 네네. 20대에서 50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네. 반면에 60대 이상의 고령층 인구가 많은 지역들은 보시면 이제 기타 지방들이 많이 네. 몰려 있습니다. 뭐 네네. 전남, 경북, 강원 이런 순인데 네네. 눈에 띄는 건 이제 부산 같은 경우가 네.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고령화도 다른 대도시보다는 좀 빨리 그러네요.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 제2의 수도라고 불렸던 부산이 네네. 광역시 중에서도 고령화가 제일 빨리 진행되고 있고 네네. 인구도 가장 빨리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네. 부산 자체의 경쟁력을 조금 더 높이는 쪽으로 많이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듭니다. 사실 예. 부산이 산업도 없고 저도 뭐 고향이긴 하지만 친구들도 고향에 거의 없을 정도로 사람이 죽어 있고 또 공장도 없고 네. 관광산업도 아무래도 뭐 제주도나 이런 데 영향을 받다 보니까 어쨌든 10명 중 3명 이상이 네. 고령화돼 있고 네. 자꾸 인구는 줄고 네. 좀 심각하네요, 보면. 그렇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더 심각하다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을 텐데 네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인구 네네. 감소 지역이에요. 네. 근데 보시면 그냥 눈으로 딱 보기에도 수도권과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네네. 대부분이 인구 감소 지역에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그러네요. 이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출산율입니다. 이 네네. 감소 지역을 정하는 그 공식 자체가 네네네. 뭐 소위 가임기 여성, 뭐 20대부터 네네. 39세까지 인구 네네. 대비해서 60세의 인구가 얼마나 좀 적은지를 해서 네네. 인구 소멸 지역을 이제 음. 추리는 건데 보시면 출산율이 오른쪽 보시면 통계청 네. 자료거든요. 네네. 굉장히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예. 확 떨어지네요. 70년대에는 4.5명을 나왔더라고요. 정말 많이 나왔네요. 네. 이때는 좀 사실 문제가 있었네. 그래서 뭐 2명만 맞아요, 낳자, 맞아요. 뭐 제 한 어릴 명만 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네. 이런 포스트네 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뭐 그때부터 감소를 했었고요. 네네. 이제 올해 가장 크게 그 줄어들 전망입니다. 0.7명 정도. 네네. 그러니까 둘이 이제 0.7명이 되는 거죠. 네. 미래에는. 둘이 결혼을 했는데 둘이 되는 게 아니라 0.75로 줄어드는 거니까 지금까지도 인구가 많이 줄어들지만 앞으로는 더 감소하는 속도가 빨라질 거라서 지금이라도 이거는 뭐 정부 정책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좀 출산이나 이제 결혼 같은 거를 장려하는 제도가 네네. 많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뭐 사례를 조사해 봤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도 네. 인구 감소가 너무 심각해서 네. 약간 그 결혼과 그 비혼의 중간에 제도를 네. 네네. 만들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동거를 합법화하는 거죠, 소위. 음. 그래서 이제 동거를 하는 거를 신고를 하면은 네. 그런 우리나라처럼 이제 신생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특례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쵸. 제도. 우리는 지금 안 그래도 예. 사실은 그 주택 청약할 때 네. 그 비혼족에 대해서는 사실 신경 안 쓴다. 네. 자꾸 애 있는 집 위주로 한다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프랑스 제도처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요즘은 그 소위 말하면 미혼모도 많고
그리고 뭐 결혼 안 하고 출산한 애기들도 많고 이런데 좀 그런 사람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좀 프랑스처럼 선진국처럼 만들어야 지금 사실 결혼해도 0.7이면 애를 안 놓는 가족도 많고 그렇죠. 실제로 저도 주변에 보면 같은 기자들 중에서도 딩크족이 많거든요. 저희 회사에도 정말 많습니다. 네, 뭐 같이 여행 다니고 어차피 애 놓으면 교육비가 너무 드니까 네. 그렇게 평생을 뒷바라지만 하다 죽을 수 없다. 나를 위한 좀 삶을 살자. 네. 이런 욕구들도 사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금 이런 하얀 곡선은 어쨌든 학계 출산율을 보면 70년대부터 지금까지 네. 큰 틀에서는 계속 그냥 완만하나 급격하냐의 차이지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네요. 네, 그렇죠. 예. 정책적인 게 제일 컸었고. 네네 앞으로 0.7인데 음. 이 뒤에도 지금 그래프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해놓은 거지 예측치지 이제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없는 거잖아요. 약간 올라가 보이는 거는 보니까 그 영향이더라고요. 코로나 때 더 네. 그 결혼 혼인 신고율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아, 혼인신고율이 낮아서.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조금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상승을 네네. 조금 반영을 한 건데 네네. 뭐 지금 같은 정책적인 큰 뭐 혁신이 없다면 사실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할 거고 또 네네. 우리나라는 사교육비나 부동산 가격이 네네. 정말 큰 사회 문제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국장이 말씀하신 그런 네. 비혼이나 딩크를 네네. 선호하는 경우들도 많긴 해서 네, 그런 제도들이 많이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검토 안 되면 제가 보니까 잘 안 보일까봐 이게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는 그래프인데 70년 시작해서 80년대, 85년까지 쭉 떨어지네 완전히. 네. 내병 노타가 쭉 떨어지가 1.5명이니까. 그때는 조금 나라고 하니까 나라에서. 아 그렇죠. 쭉 네. 떨어졌죠. 근데 네. 여기서부터 완만하게 떨어지는데 사실상 한 명 이상을 거의 안 놓는 시스템이 네.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한 명 이상을 거의 안 놓는다는 가정을 봐야 되는데 그 2000년대로부터 지금 20년 동안 거의 한 명을 한 명 이상을 놓지 않는 구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0.7명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프랑스 같은 그런 제도 개혁이 없다면 네. 아, 이게 그냥 우리가 한두 명이나 개개인의 노력으로는 늘어날 수 없다. 그래서 사실 IMF나 이런 나라들이 한국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리포팅 내고 경고한 게 맞습니다. 인구 소멸이 어느 국가보다도 빨라서. 우리나라가 제일 빠르다 해서 IMF가 굉장히 부정적인 네. 아니면 냉정한 전망을 내놨는데 네. 이 부분을 나라에서도 좀 신경 써서 이제는 그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앞서도 뭐 일가구 다주택 때문에 혼인신고도 못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예가 많았지만 지금은 프랑스처럼 동거만 하더라도 출산을 하면 다 기록은 남으니까 굳이 혼인이라는 제도에 얽매이지 말고 똑같은 뭐 그 주택 청약 뭐죠 그런 거 신혼부부 특공이라든지 신혼이 꼭 결혼식을 해야 신혼은 아니니까 이런 제도적인 걸 준다고 해도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크게 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동거제도 반대하거든요. 네네. 결혼을 많이 해서 네네네. 결혼해서 그렇죠. 아기를 낳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죠. 있긴 한데 뭐 지금 인구 소멸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가 미혼모라던가 뭐 네. 입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터부시 되는 문화가 아직도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결혼을 좀 장려할 수 있는 대책들이나 그리고 뭐 입양 같은 것들도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네네. 그런 여러 가지 뭐 종합적인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거는 지금 어쨌든 인구 소멸 심각하다 이런 생각들은 네네. 개인이나 정부에서도 네. 많이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네. 이제 앞으로 조금 정책적인 것들이 어떻게 변할지 기대가 되고요. 네네. 다음 페이지 아까 네네. 보여주신 거 보면은 양극화 얘기 아까 했었는데 네. 이제 전국에서 지역별로 이거는 이제 세대수 대비해서 네네. 세대수 대비해서 네네. 아파트 호수가 얼마나 있는지예요. 그래서 음.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22년도 기준으로 그 구축들 네네. 물량 보면 전국이 0.48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국의 세대 중에서 0.48세대 정도는 그러니까 반에 조금 못 되는 네네. 세대들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워낙 다 아파트니까 네네. 대부분이 아파트에 좀 많이 거주를 하는 네네네. 거고요. 서울이 아무래도 제일 그 수요가 많은 지역인데 네네. 서울이 전국에서 제일 적습니다. 네네. 서울에 사는 세대의 0.39%
그러니까 한뭐 10분의 한 4 정도만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만큼 아파트가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고, 네네. 이거는 25년까지 입주가 확정된 물량까지 합쳐보면은 네. 전국 대비해서 서울이 여전히 가장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이 아파트 살고 싶어 하니까 네. 뭐 재건축이나 이런 걸 해도 사실 아직까지도 수요가 좀 있다라는 거고, 네네. 반면에 뭐 대구나 광주나 경남 뭐 이런 지역들은 네네. 공급 과잉으로 나오잖아요. 네네네. 특히 대구나 경남은 지금도 미분양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지금도 미분양이 많은데 네. 앞으로는 재건축했을 때 이제 수요가 좀 적을 수는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있지만 지금 대구나 지금 뭐 경북 지역이나 이런 곳들은 조금 사실은 이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서 네. 문제가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인구 감소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거기에 대한 뭐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재건축이랑 재건축이 네. 아닌 아파트의 평당 가격을 이제 비교해 본 이유는 네. 재건축 아파트는 실거주보다는 투자 목적의 수요가 많잖아요. 네네네. 뭐 신축이 좋은데 신축은 비싸니까 신축이 될 재건축이 이제 그렇죠. 인기가 많기 미리 때문에 사놓고 되고 나면 네. 차익이 기대되고. 또 조합원이 되면 싸게 일반 분양보다 싸게 살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평당 가격이 보통은 재건축이 아닌 아파트보다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은 여전히 높습니다. 거의 네. 뭐 2배 가까이 차이 그렇죠. 나죠. 2배 가까이 차이 나네. 지금 서울 전체 재건축은 6천만 원 정도 평당, 굉장히 높죠. 이거는 네네. 강남구에 굉장히 재건축 아파트가 네네. 많이 몰려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높고요. 반면에 이제 비재건축 아파트는 3,700 정도 형성돼 있는데 네네. 대구만 하더라도 이제 광역시 중에서 제일 공급이 지금 과잉돼 있는 그렇죠. 지역인데 거의 뭐 비슷합니다. 재건축이나 의미가 없네요, 재건축이. 비재건축이나 지금 비슷한 상황이고 음. 또 경북으로 가보면요 재건축보다 아닌 그래요. 아파트가 더 비싸요. 그러니까 어, 완전한 그러니까. 실수요 시장이 된 거죠. 네네. 투자 수요가 더 이상 없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재건축이 인기가 제일 없는 시기긴 하거든요. 네네. 이게 제도는 다 풀렸지만 사업성이 안 나올 때라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제일 낮아서 인건비도 오르고 재료비도 네. 오르고 막 이런 것들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그래서 더 이렇게 좀 급격하게 나온 거고 재건축이 다시 인기가 생기면 아마 조금씩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어쨌든 지역별로 양극화는 딱 확연하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서울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오히려 재건축을 해도 그 뭐 경북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제외하고 실수요 아파트가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되니까 뭔가 조금 이제 재건축 자체도 그렇게 재밌는 시장이 아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실수요보다 투자 수요들이 더 양극화에 먼저 반응을 근데 하니까. 특히 지방은 위원님 그런 게 많겠네요. 지금 좀 약간 부연하면 어쨌든 기존 아파트를 부시고 새로 지으면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데 인건비랑 뭐 하다 보니까 기존 아파트만도 그냥 새로 짓는 것만도 못하다 하니까 이게 하더라도 차익을 뭐 더 싸게 분양받거나 이럴 확률이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미 공급돼 있는 미분양 네, 아파트가 많은 거잖아요.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은, 서울을 제외하면 네. 힘들겠네요. 대구 경북은 당분간은 저런 상황은 계속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로 오늘 위원님이 인구 소멸과 관련해서 이런 분석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인구가 줄어드니까 문제가 아니다. 이 지도를 보면 장래 인구 추이까지 살펴보면서 인구 감소 그래프도 지금 합계 출산율 오른쪽에 보면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까 저희가 지금 도입에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연결적이 괴롭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기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이런 환경 조성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이게 그냥 단순히 애 놓으면 100만 원 줄게, 뭐 10만 원 줄게 이런 단순한 제도보다는 실제로 이제 교육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부담이 가서 애를 못 놓겠다. 뭐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하기 힘든데 또 무슨 애까지 낳아서 기르고 이건 힘들다.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뭐 월급 뭐 200~300 받으면 애들 학원 두세 과목 보내면 쓸 게 전혀 없다. 저축도 안 된다. 이런 얘들은 너무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듣기 때문에 이런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또 애 낳아서 살기 좋은 집도 싸게 장만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결되고 또 추가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프랑스처럼 제도 개선 이런 게 복합적으로 마스터 플랜을 세웠을 때 좀 우리 인구 소멸에 대한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 해봅니다. 저도
주말에 TV 보다 보니까 뭐 네덜란드의 뭐 아빠들 파파데이인가 해서 또 일주일 동안 그 애들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런 걸 보면서 참 부럽다. 저런 나라의 이렇게 선진국의 복지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뭔가 제도를 복합적으로 마련했을 때 이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